겨울이라 그런가요? 왠지 자꾸 뭔가 몸에 좀 보양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겨울은 이렇게 쓸쓸할까요? 눈이라도 오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눈 오면 또 나가다 미끄러지면 어떡해? 저희 아이들도 절대 엄마 눈 오는데 그렇게 설치고 다니지 말라고. 엄마는 걸음도 빨라서 미끄러지기 아주 십상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뭐 뜨끈한 국이라도 있었으면 오늘은 전복 곰국 끓여 볼게요. 겨울 되면 뭐 이런 들통에다 사골국을 늘 끓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밥도 말아 드시고 뭐 면도 말아 드시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거를 전복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전복곰탕은요, 들어보니까 저게 무슨 맛일까 궁금하시죠? 전복은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네랄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성분을 곰국으로 끓일 거예요. 원래는 이거를요, 전복을 참기름에 이렇게 볶아서 이런 질그릇에 넣고 저희 엄마는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은 거 위에 올려 거기다 중탕으로 하루 반나절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중간불에서 뭉클하게 그렇게 우러나는 곰국을 끓였었는데 요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먹어요. 어떻게 이걸 열몇 시간을 그렇게 중탕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전복이에요. 깨끗이 씻어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썰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전복을 이렇게 오늘 1kg 정도 할게요. 한 알 두 알이 아니라 한 1kg 정도 하면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한 1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런 날은 집에 하루 종일 내가 있을 때 시간이 좀 날 때 그럴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조금 밑이 두꺼운 새솥이 좋지요. 얇은 것보다 스텐 냄비도 괜찮아요. 너무 얇은 양은 냄비 좀 그렇고요. 여기다가 한 2큰술 정도, 3큰술 정도 참기름을 넉넉히 부으세요. 그야말로 기름을 저렇게 많이 할 정도로 부으세요. 연기가 나기 전에 전복 넣어요. 이렇게 볶아서 전복이 많이 있어요. 여기다 마지막에 버터 하나 탁 넣어서 그대로 녹여 먹으면 사실 제일 맛있는 전복 버터구이잖아요. 저는 음식할 때 간 잘 안 봐요. 뭐 이렇게 잘 안 주워 먹는데 희한하게 전복은요. 이렇게 볶잖아요. 굵게 썰어진 거 있잖아요. 그건 입에 꼭 들어가. 이럴 때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볶으면서 여기다가 청주 한 큰술 정도. 비린내 전혀 없어져요. 그러면 자, 벌써 이렇게만 볶아도요. 뿌연물이 나와요. 보이세요? 뿌연물이 나. 이게 알부민이라는 단백질 덩어리인 거예요. 요걸 얻으려고 지금 전복을 먹는 건데 여기다가 저는 오늘 요거 황태를 우렸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끓일게요. 뚜껑 덮어서 이렇게 해서 팔팔 끓을 때까지 끓일게요. 이제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보글보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센 불에서 5분 정도만 끓일게요. 근데 전복이라는 건 너무 센 불에서 오래 끓이면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아주 약한 불로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는 한 2시간 정도 그냥 불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끓여볼게요. 중간에 물은 추가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잘 물어보셨어요. 처음부터 물을 북엇국 끓일 때 전복 마찬가지예요. 해산물을 이렇게 단백질을 원해서 그 뽀얀 국물을 원할 때는 이걸 처음부터 물을 이만큼 잡아서 이렇게 줄이시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물을 이럴 때 한 그 재료의 반 정도 원하는 거에 반 정도 그래서 좀 줄인 다음에 다시 첨가. 또 해서 또 그렇게 올라갔다 또 줄여서 다시 첨가. 내가 정해놓은 양만큼. 그 첨가하는 게 더 뽀얀 물이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끓이죠. 요렇게 팔팔 끓을 때 이제 저는 불을 낮춰요. 자, 이렇게 낮추고 무를 좀 넣을게요. 집에서 무 넣으면 훨씬 시원하기도 해요. 여름에는 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무가 맛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뽀얗게 우러나잖아요. 뽀얗게 우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뽀얀 우리가 사골 끓여놓은 사골 국물처럼 그렇게 뽀얗게 우러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 원하시는 만큼 넣으세요. 그래서 다 끓인 다음에 사실은 조금 더 끓였을 때 넣으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그거 이렇게 해서 조금 끓여 드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시원해. 나중에 드실 때 소금 후추 간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미리 끓일 때는 소금 하지 마세요. 전복도 바다에서 한 6% 정도의 염분을 자기 몸이 가지고 있어요. 6%가 0.6% 정도에. 그러니까 여기도 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드실 때 소금 살짝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실까봐 조금 미리 끓여놨어요. 제가 요거는 지금 한 2시간 정도 끓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물 첨가 해가면서 그렇게 끓인 거예요. 자, 요렇게 뽀얗게 우러나요. 간을 한번 볼게요.
오늘 정말 저희 집에서만 먹는 귀한 겨울 보양국, 이건 전복곰탕. 오늘 저는 무를 넣었지만 무를 넣어도 좋고요. 여기다가 송이버섯을 넣어도 좋아요. 가끔 한 번씩은 고운 한복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황백지단을 좀 넣어보는 것도 재밌죠. 소금은 먹기 직전에 본인의 그 식성에 맞춰서 간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대로 그냥 먹어도 만약에 김치나 이런 거 같이 드시면 굳이 그렇게 소금 안 넣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요. 여기다 마지막에 이렇게 잣 좀 넣을게요. 사실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도 이렇게 넣어서 국을 떠먹으면서 다시 꼭꼭 씹히는 것도 좋죠. 오늘 한 이거는요, 무말랭이 같은 거 같이 드셔도 너무 맛있는 반찬이겠죠. 오늘 겨울 별미 한번 만들어 봤어요. 늘 해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이유식하는 아기가 있거나 아니면 좀 연세 드신 노인들 계셔서 몸이 좀 허약한 부모님 생각하시면 오늘 하루쯤은 이렇게 그 전복 곰탕 끓여서 같이 좀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저도 오늘은 되게 친정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좀 쓸쓸한 이런 날엔 좀 이렇게 보양식을 하나 끓여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무조건 건강해야 되니까요. 맛있게 드세요.